네, 영어 학습 컨설팅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2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중등 수학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아,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인가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은 뭔가요? 영어요. 영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을 했군요.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전화를 줬을까요? 단어 암기를 수능 전에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와 네. 듣기가 약한데 듣기와 독해의 공부량을 어떻게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 단어 암기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지금 듣기나 독해 공부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한 점에 대해서 전홍철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29 등급, 수학은 2.71 등급, 영어는 3.38 등급, 과학은 3등급, 평균 3.09 등급입니다. 네. 영어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3에서 3, 그리고 4 등급으로 2학년 1학기에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요. 국어 A가 이제 2등급, 수학 B가 3등급, 영어 4등급, 물리 1이 이제 3등급, 지구과학 1이 3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6월과 지난해 11월, 올해 3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이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취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꼽은 취약점을 살펴보면요. 1순위는 듣기, 2순위는 쓰기입니다. 네. 학생의 고민은 단어 암기가 어려운데 수능 전에 어느 정도 분량을 외워야 하고 효율적인 암기법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듣기가 약한데 듣기와 독해의 공부량 비율을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2지망은 역시 한양대 역시 수학교육과 고른기회 전형, 3지망은 부산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역시 우리 학생도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습 능력과 성향을 지녔는지 하규성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친구들한테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드렸죠. 성심껏 우리 친구가 답변한 것 같은데요. 이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먼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하실 때 그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눈으로만 하는 건지 묻고 싶은데 어떤가요? 필기를 하긴 하는데 눈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암기하는 것이 어떻게 암기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말하면서 쓰면서 같이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천력은 어때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까 말은 주로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의 학습 능력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학습 능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억력과 사고력은 높은데 반면에 정리력, 독서력은 좀 낮은 수치를 네, 보이죠. 네. 정리하는 습관이 잘 안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정리력이 낮으면 역시 학습량이 이게 좀 늘어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기억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정리력이 좀 낮아서 이런 영향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의 전이 효과라고 봐야겠죠. 이런 영향이 있는데 하여튼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는 제한적이니까 우리 친구가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느냐가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력을 좀 고치시키는 게 첫 번째 우리 친구가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억력 때문에라도 좀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서력도 좀 낮은 편이죠. 네. 이건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의미와 주제 파악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마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고배점 문제 해결하는데 오답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의 문제점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능력별로 차이가 조금 크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정리력과 독서력 부분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리력 부족하다라는 건 학습 환경에 부정적 요소들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친구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확인하는 게 있죠. 자기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우리 친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자세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아까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능이 40일 남았다라는 건 우리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력 다른 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배운 내용 어떻게 정리할 거냐 또는 학습의 환경적인 부분 어떻게 체크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공부 방해되는 요소를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력 낮은 부분은 역시 꾸준한 글읽기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문자 또는 아까 우리 앞서 학생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단문 형태의 이런 거 가십거리 위주로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소 어려운 글이라도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정독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주시면 독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리력이 낮아서 기억력에 부담을 준다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좀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네. 좀 가져나가신다면 아까 잘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칭찬하고 싶은 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실천을 좀 해내시면 좀 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정리력과 독서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홍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모의고사 오답 분석을 통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학생이 3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원점수는 66점이고요. 그리고 네. 4등급입니다.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틀렸는지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3번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42번까지 다 한 화면에 나와 있죠. 어때요? 저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30번부터 33번까지 4문제 출제된 가장 난이도 높은 유형인 빈칸 추론 4문제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장문 독해에 출제된 빈칸 유형도 어김없이 틀렸습니다. 뭐 그런 건 그렇다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유형들도 많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그래서 영어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동안의 공부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점수대 학생들의 오답을 분석해 봤을 때도 22번 보세요. 지침 추론 이제 난이도 하죠. 28번 실용문도 합니다. 거의 틀리지 않는 유형인데 이 학생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 실력이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듣기에서 이렇게 4문제나 틀렸는데 앞으로 이제 독해에서 실력을 쌓아서 많이 맞추기 시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듣기에서 4문제 그래서 8, 9점이 만약에 깎이게 되면 점수가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득점이 약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듣기에 아직 자신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빈칸 추론 문제도 지금 다 틀린 상태고요. 어떻게 그럼 보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일단 학생에게 질문을 먼저 할게요. 우리 학생 지금 듣기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기 공부? 일주일에 2회 정도 듣기 문제집으로 풀고 있어요. 듣기 문제집 EBS 교재 말고 그냥 사설 교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 알았어요. 자, 제가 일단 학생에게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지금 66점, 그 다음 4등급 정도가 되게 되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어휘부터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비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헬스클럽에 가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부터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낮은데 영어 공부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럼 무조건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고2 지금 3월 모의고사 4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 어휘부터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 어휘는 하루 최소 50개 이상 외우셔야 되고요. 하루에 50개. 그리고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옆에는 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비로소 그 단어를 외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듣기 공부인데요. 지금 이 친구가 처음에 물어보기에도 듣기 공부와 이 독서 공부를 독해 공부를 어느 정도 비율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결국은 총점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기에 듣기 공부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정 MP3를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딱 하루에 5문제만 하는 거고요. 교재는 무조건 EBS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기가 100% EBS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EBS 교재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5문제를 듣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지문을
독해하듯이 완전히 스크립트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르는 표현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모르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따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걸 완벽하게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독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그 지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스크립트를 보지 않으면서 2번 이상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혀 모르는 스크립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어보고 분석해본 그 스크립트를 여러 번 반복해 들어야 비로소 듣기 실력이 는다란 얘기입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에서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지금 세워주셨는데요. 기초적인 단어 암기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듣기는 문제를 독해하듯이 분석하면서 들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분석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6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또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험 결과를 딱 분석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또는 정체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많은 다른 친구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볼게요. 먼저 6월 모의고사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6월 모의고사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원점수 57점의 4등급입니다. 그런데 4등급이 포괄하는 폭이 좀 크다는 걸 감안하면 성적은 약간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월하고 6월을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먼저 이제 초반부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왼쪽에 틀렸던, 자, 3월 달에 틀렸던 것이 6월 달에도 어떻게 반복해서 틀리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러면 자신의 약점이 이제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독해에서는 3월은 쉬운 유형 그리고 어려운 유형을 골고루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6월 달에는 어려운 유형만 집중적으로 틀렸어요. 이건 전체적인 점수는 좀 떨어졌지만 이건 고무적인 겁니다. 적어도 독해에서만큼은 고무적입니다. 그 이제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주면 4등급 친구가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먼저 첫 번째 학생의 질문이 뭐였냐면 영어 단어를 수능 전에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외워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묻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갖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 정도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그런 대답이 뭐냐면 the more, the better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휘력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그것은 실력이 되고 또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고2 4등급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0개씩 외우시고 그렇게 외우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까먹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탄력이 붙으면 계속해서 그 외우는 시간이 단축이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왜 단어를 외우라 그러는지 고등학교 2학년 친구지만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 정도 어휘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었던 학생이 틀렸던 6월 27번 어휘 문제를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세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A하고 B는 정반대 어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가 되겠죠. 왜냐면 정반대 어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C 어휘는 션으로 끝나는, 즉 어미가 같은 어휘를 단순히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ABC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을 만약에 사전에서 찾게 되면 중학교 3학년 어휘,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틀린 이 학생은 어휘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듣기가 약한데 듣기와 독해 공부량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기가 이 정도로 많이 틀리게 되면 특히 6월처럼 틀리게 되면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내문상 이제 틀리게 되면 점수가 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총점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기에 매일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꾸준하게 매일 듣기 공부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진학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죠.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데 한국교원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보니까 수학교육과 함량 뽑죠. 정말 적은 인원을 뽑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전형 방법은 1단계를 교과 25, 서류 75% 3배수 뽑습니다. 2단계 내려가면 서류가 60이죠. 그리고 면접이 또 20%가 반영되는데 다 완벽해야 될 것 같아요. 최장력 기준도 또 2개 영역에서 3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반영할 때는 아무래도 교원대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표기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내신이 좀 좋아야 된다는 측면. 서류는 어떤 건가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인데 평가하는 내용에서 학업 역량이니까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인 잠재력, 총공 적합성,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고요. 또 교직에 대한 적인성, 또 의지 및 열정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10분 내로 개별 면접이고요. 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과목 반영입니다. 가능성 진단을 해드리면 뭐 다른 고른기의 전형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편인데 분명히 이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난해 입시 결과도 보면 초등교육과 기준으로 경쟁률이요. 15학년도에 10.40 대 1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4학년도에는 9.5 대 1이었는데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2.6등급이죠. 우리 친구가 지금 3등급이 넘어가니까 네. 좀 노력이 요구되고 또 교과를 극복하더라도 좀 비교과 활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로 비해서 한양대학교 고른기의 전형인데요. 역시 16학년도 기준으로 수학교육과 2명 선발합니다. 선택받은 학생들이죠. 여기는 일괄합산. 그 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평가를 그냥 뽑는 거고 체제 없습니다. 학생부 외에 제출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수능도 면제됐죠?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적성과 인성,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 했으니까 학생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1년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 합격했는지를 좀 자료를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 진단해드리면 이게 이제 대상자가 많은 반면에 선발 인원이 좀 적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입시 결과도 보면 2014학년도에 경쟁률이 22대 1이었고요. 2015학년도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8대 1이 조금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거주지를 굉장히 폭넓게 봤어요. 지금 사는 거주지에서. 네. 국립대학이니까 생각한 것 같은데 수학교육과 5명입니다. 서류평가로 일괄합산 뽑는데 최저 기준이 수학 B형에서 4등급을 요구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출되는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근데 문제는 가능성 진단을 보시면 이 대학이 국립대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국립대라는 특히 또 사범 계열의 선호도는 높아요. 그래서 아마 높은 합격선이 형성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의 지금 교과 성적은 매우 불리하다. 네. 그리고 경쟁률 면에서도 보면 15학년도에 13대 1이었고 14학년도에 8.7대 1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1.54등급입니다. 네. 이건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친구는 맞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한국교원대, 한양대, 부산대학교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조언해 주시죠. 이제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3학년이니까 네. 지금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장기화되면 실제로 선택과 집중해서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생각하는 대학의 종합전형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 40% 미만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일단 수능 준비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모의고사 성적도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은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제 졸업생이 가다만 밀릴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되는 건 영어가 4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점수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들어오기 전에 탐구도 한 과목 정도는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수능 준비에 대해서 수학이든 또는 영어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나 교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행위는 나중에 교사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학습의 우선순위를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학, 국어에다 두시고 좀 계속적으로 매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 관리죠. 근데 교과 관리가 3등급대 초반, 3.09등급 정도 됐으니까 이걸 2등급대로 끌어올리시고 만약에 목표 대학에서 조금만 조정이 되신다면 나중에 이제 그 비교과 행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등급 중반까지만 만들어주면 목표 대학은 좀 힘들지만 거기에 준하는 대학으로 만약에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수학과를 가서 교직을 이수하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우리 친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신 놓지 마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순위는 비교과를 만들어서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논술 전형은 또 2016학년도 보니까 일부 대학이 최장력 기준을 폐지하기도 하고요. 네. 또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면 자연계는 대부분 2개 영역에서 2등급이 주요 대학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수학과학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수능 준비하시면서 논술. 그러나 지금 논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에서의 원점수가 물론 오늘 영어 상담을 신청하셨지만 수학에서의 원점수가 한 70점 이상을 극복했을 때 수리 논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서둘러서 수학도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보다는 개념을 다지는 형태로 학습에 나가면 아마 나중에 수리 논술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많이 궁금한 점이 해결됐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얼마 남지 않은 11월 모의고사 때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어도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11월 달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등 수학교사를 꿈꾸는 고2 학생의 영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듣기와 고난이도 유형인 빈칸 추론과 어휘입니다. 보안은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정리력이 부족하므로 배운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과 학습 환경 정리가 필요합니다. 독서력이 부족하므로 어려운 글도 정독, 숙독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기억력은 나쁘지 않지만 정리력 부족이 기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메모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씩 듣기 연습을 하시고 중학교 어휘부터 매일 50개씩 암기해서 어휘력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어 학습 컨설팅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전홍철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2015 적성고사 고득점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